애초에 처음부터 윤석열과 국힘은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본인들 배불리려고 국민의 대표랍시고 권력만 휘두르고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제는 정당하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마저 불법이라면서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나섰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판이 뒤집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들고 일어나 윤석열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최소 35년의 징역형이 마땅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힘들어진 삶을 위로하고 그동안 받은 분노를 치료하기 위해서 35년도 부족합니다. 윤석열은 체포가 더 미뤄질 경우 정말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작심 발언까지 터졌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을 그저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이 대표가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시원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게 딱 맞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얌전히 나와서 수사를 받고 결백을 밝히면 될 일인데 그러기도 전부터 수사를 받으러 나가다가 다칠 수 있으니 수사를 못 받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과 국힘은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작자들이 지금 이런 질 떨어지는 주장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한편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저지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이 현행범 체포 등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영장 집행 방해가 실현됐을 때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영장주의를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지시하는 간부가 기소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아설 경우 우선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공수처 검사 등의 진입을 막아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동원된 인력 다수가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만약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용하면 최대 3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도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영장주의다. 영장 집행방해는 대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원의 선고 재량권이 폭넓은 상황에서 기소될 경우 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은 정말 뒷일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이 무기를 써서라도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윤석열은 가짜뉴스라면서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전날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 6명과 점심을 먹으며 무기 사용을 종용했다는 제보를 소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위법한 지시는 한 차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에도 경호처의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범죄자가 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망상에 빠져 내란을 일으키더니 이제 내전을 벌이려고 하느냐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체포가 국격 회복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이런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실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작 가짜뉴스에 당한 건 야당이 훨씬 많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서 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 묻고 반드시 가짜뉴스를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3일을 언급하며 체포당해서 어딘가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1분 1초라도 더 빨리 국회에 도달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차를 타고 국회로 달려왔던 그 밤이 생각난다고 오늘 뗐습니다.
이어 제가 그날 극단적 상황을 각오하면서 과감하게 달려왔던 이유는 어린 시절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하게 쓰려져 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가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2차 가해에 수년간 가담했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폭도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했다며 이유는 단순했다.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당시 폭도로 북한군과 연계된 폭도로 몰렸다며 저는 진실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비난하고 욕하면서 2차 가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실을 깨달으며 인생 항로를 바꾸었지만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피해자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 경험에서 알 수 있다며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 판단이 결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하는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 유포하는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뉴스 문제 제기하니까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하며 몇 명을 죽였느니 무슨 담배 세금을 떼먹고 도망갔느니 이런 걸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잖나라며 그걸 방치하나 가짜뉴스에 속아 잘못된 판단하는 사람도 피해자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경제가 너무 나쁘다며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5.3% 떨어졌는데 이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는 안정성 속에서 성장한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미래 예측 가능하고 상황이 안정돼 있으면 성장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를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대한민국을 경제 불안정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것, 공동체 질서 지키는 것이고 핵심이 법이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왜 내란죄 상설특검 지명 의뢰를 안 하나?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왜 방치하나?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휘받는 조직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입으로는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이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일 주범이 바로 최 대행이라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안정적 삶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 위해 미래 위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시라. 쓸데없이 국회에 여야 합의하라는 등 그런 월권적 위헌적 행위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지켜야 될 법 질서를 파괴하고 해야 될 일 방치하고 정치 개입해서 아무거나 거부권 행사나 하고 헌법재판관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 일부는 임명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게 뭔가 최 대행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파탄낸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는 건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윤석열과 잔당들을 하루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